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소나기가 부쩍 자주 내렸던 여름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점점 더위가 사그라드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가지 않아 아직도 여름의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잔뜩 내리는 비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생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와 처음으로 폭우를 온몸으로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옆 라인에 살았었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었고 초등학교의 전반을 그 친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워낙 사교성이 좋아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났었습니다. 나랑 제일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치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명한 사실은 저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모든 게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놀았습니다. 비밀 하나 없이 모든 걸 공유하며 지냈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 가끔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그 아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이제는 많은 게 변했을 관계임을 알기에 궁금함을 불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추억은 현재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수했던 그 시절만이 가지는 향수가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한 번쯤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의 주제는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2017년 개봉작으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되어 소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친구의 집에서 TV로 볼 영화를 정하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고른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줄거리인지 하나도 모른 채로 편하게 감상을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저와 친구는 둘 다 말이 없어졌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조차 침묵이 유지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웠고 그만큼 여운이 엄청 길었습니다. 친구와 두 명의 주인공에 관해서 열심히 토론 아닌 토론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었던 건 아닐까? 저런 생각이었던 건 아닐까? 등등 정답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알려줄 듯 하면서 다시 꽁꽁 숨겨버리는 이야기. 미로 같은 그 속에서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는 탈출구를 찾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시작되는 이 시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다락방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7월과 안생 두 명입니다. 7월과 안생은 13살 때 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둘은 어린이용 군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인 친구들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생은 교관에게 머리를 묶지 않은 것에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생은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묶는 척 하더니 교관이 지나가자마자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풀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왼쪽 배 아래 꿈틀거리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안생의 품 안에는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안생에게서 떨어져 어딘가로 달려가는 다람쥐를 보며 안생은 무릎을 꿇고 친구들 사이를 기어가며 따라갔습니다. 다람쥐는 한 아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로 7월이었습니다. 7월과 안생은 그때 서로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곧이어 교관이 둘을 발견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단체 행동을 어긴 죄였습니다. 안생은 교관이 또 지나가자마자 고개를 휙휙 돌리더니 대열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7월은 곧이어 안생을 뒤따라 나갑니다. 둘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화재 경보기 앞에 섰습니다. 안생은 돌을 들고 경보기를 울리려고 합니다. 7월이 조금 만류했지만 곧이어 경보기 소리가 학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7월과 안생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리는 학생들 틈에 섞여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온 어느 날 둘은 7월의 집에서 함께 목욕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등을 지고 옷을 벗는데 속옷을 하지 않은 안생과 달리 7월은 이미 어린이용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간 안생은 앞에 앉은 7월에게 속옷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7월은 조금 불편하다고 말하며 엄마가 말하기를 여자는 불편한 것에 적응할 일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곤 안생에게 너는 엄마가 속옷을 사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생은 자신의 엄마는 이런 걸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씻고 나온 7월과 안생의 눈앞에는 저녁 한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7월은 만두의 소만 빼먹었고 만두피는 그대로 접시 위에 올려놓은 채 밥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편식을 하는 7월에게 장난스럽게 핀잔을 줍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안생은 자신은 사실 만두소가 너무 짜서 싫다며 7월이 가져다 놓은 만두피를 가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7월은 그 모습에 웃으면서 평생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7월의 부모님은 안생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많이 먹으라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밥을 다 먹고 7월의 아빠가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라고. 7월은 칭얼대며 안생과 같이 자기로 했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안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늘 출장 중이라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안생의 표정은 어딘가 서글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7월은 명문 인문계 학교로, 안생은 직업학교를 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둘은 자연스럽게 7월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7월은 저녁을 다 먹어가던 중 엄마에게 안생과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늦은 밤에 어딜 가냐고 걱정스레 물어보았지만 안생과 7월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짐을 가득 챙겨 나온 둘은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안생의 새 거처였습니다. 시멘트 바닥과 가진 거라곤 매트리스 하나밖에 없었지만 안생은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월 또한 눈을 빛내며 안생만의 공간을 구경합니다. 둘은 잠옷을 입고 누워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생은 7월이 가지고 싶어 했던 옷장을 저기에 두면 좋겠다. 또 다른 곳엔 책장을 사둘 테니 7월이 좋아하는 책을 가득 채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7월에게 널 초대할 수 있는 곳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7월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안생은 내 집이 곧 너의 집이라며 7월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곧이어 침대에 누워 안생이 7월에게 팔베개를 해주려고 하자
7월은 남자도 아니면서 왜 내가 네 팔에 누워야 하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남자는 있냐고 안생이 장난스럽게 물었고 7월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안생은 그런 7월의 모습에 약간 당황한 듯 진짜 남자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7월은 그 애가 자신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소가명이었습니다. 소가명이란 이름을 소리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7월을 보며 안생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생이 소가명을 처음 만난 건 7월이 소개해주기 전이었습니다. 안생은 7월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7월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소가명이라는 애를 아냐고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손끝에는 훤칠해 보이는 남학생이 걷고 있었습니다. 안생은 망설임 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가로막는 안생을 쳐다봅니다. 안생은 대뜸 너가 소가명이냐고 묻더니 여러 질문을 남발합니다. 연애는 해봤냐? 차는 쪽이냐? 차이는 쪽이냐? 누구 좋아하면 쫓아다니냐? 등등 누가 들으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소가명은 간단하게 대답하며 발칙해 보이는 안생이 웃긴지 점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가명의 미소를 본 안생은 잠시 흠칫하더니 어떤 여학생이 너를 좋아하니까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휙 가버립니다. 소가명은 안생의 뒷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안생을 쫓아갑니다. 골목을 다니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안생의 모습을 쫓아가던 소가명은 어느새 자신의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안생을 발견합니다. 소가명은 안생에게 넌 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안생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모른 척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곧이어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 소가명을 잠시 쳐다보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소가명은 점점 멀어지는 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7월과 소가명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안생이 일하는 작은 밴드 공연장이자 술집을 함께 갔습니다. 7월은 그곳에서 소가명을 안생에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었죠. 소가명은 안생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생은 눈으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듯한 무언의 압박을 던지고 처음 본 사람 마냥 뻔뻔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얼떨결에 악수한 소가명은 7월에게 이끌려 공연장 한가운데로 갑니다. 바에서 일을 하며 함께 춤을 추는 둘을 본 안생은 표정이 묘하게 굳어갔습니다. 곧 7월이 화장실에 갈 테니 바에 앉아있으라고 소가명에게 말하고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가명은 혼자서 안생이 일하고 있는 바에 앉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 안생은 맥주캔을 내밀었고 유리잔을 달라고 하니 샷잔을 꺼내주었습니다. 얼음을 달라고 하니 땅콩을 꺼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맥주를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잔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소가명은 어이없단 듯이 웃었습니다. 7월이 친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일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안생은 곧바로 7월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고 안생은 7월이 너의 어디가 좋냐고 물었고 소가명은 그 질문을 그대로 안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안생은 대답하지 않은 채 7월의 어디가 좋냐고 물었고 소가명은 똑같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생은 그제서야 망설임 없이 7월의 모든 걸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소가명은 지지 않고 그 모든 걸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안생은 잠시 웃더니 우리는 공통점이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노래를 부르던 한 남성이 이 노래를 안생에게 바친다고 말하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안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7월은 방금 그게 무슨 상황이냐며 안생에게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안생은 며칠 전부터 자신한테 구애를 하는 남자 보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떠날 때까지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생은 갑자기 바에서 나오더니 무대로 가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7월은 그 모습을 보며 자유로운 안생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월의 눈에는 맑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안생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셋은 그 이후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당을 찾아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았던 7월은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며 쉼터에 앉았고 안생은 먼저 올라가 있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소가명은 7월의 옆에 앉아 7월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은 안생이 혼자 가다가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고 안생한테 가보라고 말합니다. 소가명은 어쩔 수 없이 7월을 두고 안생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당 안에 도착했지만 안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당 앞에서 소가명이 기도를 하자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가명은 안생에게 장난치지 말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뻘쭘한 표정으로 나오는 안생이 보였습니다. 안생은 사당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소가명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며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가명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은 없지만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생은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매일 걸고 다니는 부처상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소가명은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 크게 아팠고 엄마가 그 당시 절에서 애군을 막아준다며 가져온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병은 병원에서 나았지만 목걸이는 습관이 되어서 빼고 있지 않았다고. 안생은 잠시 목걸이를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가까워지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소가명의 표정을 본 안생은 놀란 듯 고개를 떨구고 소가명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소가명은 자신도 모르게 안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당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7월이 사당 앞에 있었습니다. 7월은 둘을 보더니 웃으면서 자기가 진짜 못 올라올 줄 알았냐고 말했습니다. 안생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내려가자고 말했고 소가명은 복잡한 표정으로 둘을 따라갔습니다. 등산로 앞까지 타고 온 자전거 중 한 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안생의 자전거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가명은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갈 테니 둘은 버스를 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생이 자신의 자전거니까 자기가 타겠다며 바로 자전거에 올라타 출발해버렸습니다. 앞서가던 안생의 뒤로 버스가 다가왔고 곧 안생을 앞질러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소가명과 7월이 따라오는 안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버스와 안생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여졌습니다. 18살이 된 날 안생은 고향을 떠나기로 합니다. 공연장에서 자신에게 구애한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기차역에서 7월은 안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7월은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안생은 덤덤하게 이곳은 이제 너무 지겹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너 다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냐고 물었고 안생은 자신과 꽤 잘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차가 곧 출발할 거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고 안생은 7월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혹여나 바로 출발할까봐 안생은 다급하게 자신의 자리로 가 창문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월에게 절대로 널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7월은 눈물을 흘리며 안생을 바라봅니다. 안생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못생겼다고 말하며 웃어달라고 합니다. 7월은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고 안생은 이별을 너무 슬프게 만들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7월은 기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안생의 손을 붙잡은 채였습니다. 안생 또한 표정이 점점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안생은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몸을 더 창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소가명의 부처상 목걸이가 안생의 옷에서 나왔고 7월은 그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안생은 충격을 받은 듯한 7월의 표정을 보고 7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7월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고 점점 안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안생은 다급한 목소리로 너가 남으라고 하면 남겠다고 소리쳤지만 7월은 그저 멀어지는 안생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달리지 않는 7월을 본 안생은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가명의 목걸이는 안생에게 있었던 걸까요? 7월과 안생의 관계에 생긴 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앞부분의 줄거리였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40분 정도까지의 내용입니다. 영화 전체는 약 2시간 정도의 분량이어서 초반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에 원작 소설을 찾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칭산이라는 저자가 쓴 7월과 안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당연히 장편 소설일 줄 알았으나 의외로 이 책은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은 단편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영화의 원작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편견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편 소설 7월과 안생은 훨씬 내용이 적었고 주인공들의 감정선도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을 이렇게 멋진 영화로 재탄생시킨 감독과 각본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의 진부한 로맨스 영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감상을 해보시면 그런 단순한 영화가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7월과 안생의 관계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대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 상대방은 평생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이 나레이션과 함께 어린 7월과 안생은 서로의 그림자를 마구 밟습니다. 숲속에서 그림자를 쫓으며 장난치는 두 아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7월과 안생은 각자의 미래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미래가 점차 다르게 그려지는 영화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줄거리의 마지막 부분인 열차씬을 봤을 때 점점 멀어지는 7월과 안생의 거리가 그들의 훗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그림자를 밟았기에 둘은 멀어질 듯 하면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이어지는 우연을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또 그렇게 밝게 풀리지만은 않는 상황들에 미간을 찌푸리면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생각이 났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개봉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다미 배우가 안생 역할을, 전소니 배우가 7월 역할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영화를 같이 봤던 친구가 전소니 배우를 또 좋아했었기에 개봉을 하자마자 함께 영화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리메이크작은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2023년 3월에 개봉했습니다. 스토리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영화의 시작 부분과 사소한 요소들이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리메이크작을 보고 나왔을 때 저와 친구 모두 원작이 더 좋았다는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원작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한국 배경이었기에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던 부분이 몰입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작보다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7월의 캐릭터에 부여된 변화였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7월은 하은, 안생은 미소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은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아주 잘 따라 그리는 아이로 나옵니다. 자신만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경과 사물, 동물 등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미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매우 크게 걸려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왜인지 그 그림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향한 하은이의 감정이 잘 담긴 매체로서 완벽히 기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작에선 없었던 설정이어서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상 목걸이입니다. 한국판에서 소가명은 지금 매우 유명한 변우석 배우가 맡아 연기했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소가명의 역할은 진우입니다. 리메이크작에서는 미소가 진우의 부처상 목걸이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는 원작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부처상 목걸이를 소가명이 먼저 안생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작과 리메이크작에서 동일하게 안생은 27살까지만 살고 싶다는 대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대사를 조금 더 깊게 다룹니다. 미소가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27살까지만 살고 죽을 거라고, 그게 더 멋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미소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이 장면은 이후에 미소가 부처상 목걸이를 진우에게 달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영화 후반부에 나옵니다. 원작에서도 이 목걸이로 오해를 하게 된 것처럼 리메이크작에서도 그 목걸이로 인해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미소와 하은의 감정이 극에 치달은 장면에서 미소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27살보다 더 살고 싶어져서 목걸이를 달라고 했다고. 이 대사를 이해하려면 미소, 즉 안생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작에서 안생은 기차를 타고 떠난 이후 고군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떠돌이, 방랑자가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기타리스트와 함께 공연을 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북경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마트 점원으로 일을 했다가 크루즈 호텔 직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생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늘 생존으로 치열했던 겁니다. 안생은 부모님과 모두 연이 약했고 고등학교를 직업학교로 선택한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27살에 멋지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리메이크작에서 미소도 동일했습니다. 미소 또한 하은이 있는 고향을 떠나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미소에게 힘을 주었던 건 자신이 죽으면 누구보다 슬퍼하고 힘들어할 하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은이 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27살에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진우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는 미신일 수도 있지만 크게 아팠던 진우를 구해준 목걸이였죠. 미소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으면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미소의 의도가 좋았습니다. 영화상으로 보면 하은이 오해를 하게 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미소의 마음이 가장 잘 보이는 오브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은의 마음을 담은 커다란 미소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처럼 말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 대사와 미소, 하은의 감정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화로 감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원작과 리메이크작 두 편을 모두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두 편 다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처상 목걸이는 한편으로 미소와 진우의 관계가 일방향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원작과 달라 좋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안생도 소가명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느낀 것처럼 표현됩니다. 약간 애매한 연출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원작을 다 보고 나서도 안생도 소가명을 좋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소가명보단 7월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이는 후반부에 나오는 7월의 대사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난 그때 알았다. 안생이 나에게 소가명을 양보할 것이라는 걸 이라고 7월은 말합니다.
7월은 이를 안생이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때 알았습니다. 즉, 사당에서의 일 이후 안생은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판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작의 사당신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작과 동일하게 미소와 진우 둘만이 사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처상 목걸이를 진우에게 달라고 하죠. 여기서 진우는 미소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그 이후 장면이 끊어져 나오지 않지만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미소는 진우의 얼굴을 피하고 정강이를 시원하게 깝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또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은이는 결국 오해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관객은 적어도 미소가 진우에게는 성애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미소를 마음껏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7월과 안생의 관계입니다. 저는 두 명의 주인공을 보면서 우정이란 건 사랑 못지않게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생이 어린 나이에 마련한 자신만의 공간을 당연히 7월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또 열쇠를 7월에게 거리낌 없이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은 떠올렸던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히 향수에 적기 쉬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부러웠던 점은 7월과 안생 모두 어찌되었든 그 관계가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많은 것이 변했어도 그들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년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건 그 둘 사이에 어떤 시간이 쌓여 있었다는 걸까요? 시간의 길이보단 그 농도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짙었을 겁니다. 농도가 짙으면 여러 요소들이 어지러이 섞이는 것처럼 7월과 안생도 지난하고 복잡다단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곳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이 영화가 궁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조금씩 얼굴을 비추는 이 시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가을이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